메모리 쪽에 있어서는 중국이 삼성전자를 추월해서 능가하는 거는 1, 2년, 2, 3년 뒤면은 진행이 되어질 걸로 판단이 돼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주목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새로운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파운드리와 낸드 쪽에서의 개선된 흐름들이 만들어질 때는 고착화되어 있는 7만 원을 벗어나서 그 이상의 가격으로 진행되어질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반도체 좋다니 반도체를 사본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소부장 종목인데요. 소부장 내에서도 경향이 바뀌고 있어요. 네. 워낙 뭐 트럼프가 좌충우돌하니까 그죠? 네. 뭐 피하고 구변 없이 막 들이받으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은 다 이제 딜을 위한 포석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우리로서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네. 삼성전자가 좀 키 맞추기 하는 거 갔더니만 이제 올라가면서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결국 이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는데 그죠? 외국인들이 사진 않는 상황이고 또 아까 이제 우리가 뭐 AI를 볼 때도 중국 기업의 위협, 미국 기업 내 위협했는데 삼성전자는 보면 메모리 시장에서의 그 입지나 흐름은 어때요? 메모리 시장은 4.3 그러니까 삼성전자 40%, 네. 하이닉스 30%에서 전체 시장에서 70%를 국내 기업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낸드 시장 같은 경우에도 30, 20 그래서 50% 정도를 국내 기업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 이제 중국 시장 네. 그 추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네. 시장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크게 최근에 내용들이 뉴스로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생산 규모라든지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미 따라잡았다 또는 뭐 거의 근소한 차로 경쟁 구조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수율이나 중국의 현재 기술 수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DDR5라고 가장 많이 쓰이는 반도체 네.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이제 노트북에 많이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중국이 지금 현재 수율이 한 50% 나옵니다. 수율이 50%라는 거는 양산으로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DDR5가 주력 품목이기 때문에 중국이 수율 50%에서 양산이 될 수 있는 70에서 80%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최소 기간적으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게 업계의 기본적인 의견들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능가했다라고 나오는 뉴스들의 내용은 중국 내에서의 캐파에 대한 생산량을 얘기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유가 1, 2년 정도 삼성전자가 앞서 나가는 부분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다만 메모리 쪽에 있어서는 중국이 시간의 문제이지 삼성전자를 추월해서 능가하는 거는 뭐 1, 2년, 2, 3년 뒤면은 진행이 되어질 걸로 판단이 돼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시스템, 낸드 쪽 그리고 파운드리 쪽 이쪽에서의 괄목할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반도체 이제 위탁 수주를 받고 하잖아요. 네네. 파운드리 쪽은 어때요? 파운드리인데. 얼마 전에 이제 뉴스가 나온 네.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테슬라로부터 뭐 얼마 규모의 파운드리 쪽에 수주를 받았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2나노급이고요. 네. 지금 삼성이 2나노급에 대해서 수율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양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28년부터 진행이 되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메시지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고 가능성, 그러니까 올해 내년까지의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는 부분은 이제 닌텐도사의 스위치2에 대한 수주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스위치1이 1억 6천만 대가 팔렸는데 이번에 한 500만 대가 선주문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삼성이 만들어서 TSMC에 납품하고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엔비디아가 도시바에 닌텐도에 납품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판단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쪽에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1년에
반도체 매출이 150조 정도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나 내수로의 150조 정도를 판매를 하고요. 이 150조 중에서 이익이 한 12조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파운드리와 낸드 쪽에서의 적자가 8조입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와 낸드 쪽의 매출이 30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 매출의 150조 중에서 파운드리 쪽과 시스템 반도체 쪽의 매출이 30조입니다. 한 25%죠. 그런데 이 25%의 매출에서 8조 적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분에서의 적자 규모가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스위치2라든가 그리고 지난 2분기에서의 실적 상황을 리뷰해 보더라도 기존의 시스템 반도체 또는 낸드 쪽 이쪽에서의 적자 규모가 부분 개선되는 내용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3분기에 이게 그 가시적인 성과를 숫자로 보여줄 만한 상황은 아니겠으나 중국이 격차 따라오고 있는 메모리 쪽은 어느 정도 놓아주면서 새로운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파운드리와 낸드 쪽에서의 개선된 흐름들이 만들어질 때에는 삼성전자의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이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 7만 원을 벗어나서 그 이상의 가격으로 진행되어질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네. 관세 얘기는 오늘 안 했지만 그죠? 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표면적으로는 녹록지 않습니다. 네. 분석을 해주신 걸 보면 뭐 그렇게 치명적인 그죠? 그런 것보다는 시간이 가면서 해결될 쪽으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여기 하나 이제 네. 관세 부분과 외국인의 삼성전자 이 대응하는 내용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 보유 한도 비중이 50.5% 정도 됩니다. 네. 지난해 8월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 보유 한도 비중이 58%였습니다. 좀 그때는 많았다라고 판단되죠. 보통 통상 과거 20년 동안의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보유 한도 비중의 평균치가 53에서 많으면 55 정도가 기본적인 외국인의 보유 한도 네. 비중이었습니다. 이게 58까지 가는 건 좀 많았던 부분이고요. 과거에 한 60% 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던 이제 외국인 보유 한도 비중이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5만 원대까지 하락했을 때 외국인 보유 한도 비중이 50%를 깼던 적이 있었어요. 49.5%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50.5%까지 올라왔는데 과거 수준에서의 비례한 흐름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8월에 종합주가지수 측면에서 보면 2,900포인트가 고점이었거든요. 이때 삼성전자 주가는 88,000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종합주가지수의 지수적 관점의 측면을 보면 3,200포인트입니다. 외국인의 보유 한도 비중은 50% 초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지수가 2,900이었을 때 외국인들은 58% 비중으로 가져갔는데 3,200포인트에도 불구하고 50%라는 건 외국인 삼성전자 안 산다라는 거죠. 안 사는 이유는 극명합니다. 업황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메모리 있어서 중국이 추격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삼성전자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럼 뭡니까? 단 하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삼성전자를 사는 가장 큰 포인트는 중국,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 비중 조절입니다.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 비중 조절은 중국입니다. 이머징 마켓에 대한 40% 정도 수준에 달하는 중국 비중에 대해서 투자 한도를 늘릴지 줄일지 보유 관점으로 진행할지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의 이루어진 형태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의 이머징 마켓에 대한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상향화되어지는 시점이 언제일까라고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아니고요. 저는 이번 에이펙 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과 미국 그리고 지금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이 상황이 개선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 아닐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10월 에이펙 회담에 대한 그 이전에 아마 물밑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질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52%, 53%, 54%까지 사는 이 형태로의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게요. 반도체를 둘러싼 그 환경들까지 또 외국인들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기간 조정 받을 때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움직이면 종목 장세다 보니까 소부장이 움직이거든요. 소부장 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일단 소부장이 맞고요. 예. 그러니까 관심이 가장 많은 거 하면 삼성전자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 1,400 투자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단일 종목은 삼성전자이고요. 한 50만 명의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해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냥 묻어놓는 종목으로 다 인식하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관심도는 작으신 종목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앞서 설명해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질 때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진행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현 시점에서 반도체 좋다니 반도체를 사본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소부장 종목인데요. 소부장 내에서도 경향이 바뀌고 있어요. 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소부장 하면 딱 떠올리는 몇몇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한미반도체 네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네. 떠올리고. 그도 이제 SK향,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향 줄을 좀 갈랐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미반도체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이고. 네. 그렇죠. 근데 네. 최근에서의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과거는 조금 다른 경향에서의 종목들의 흐름들이 뭐 조금씩 움직이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과거만 하더라도 이들 종목은 안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었는데 네. 최근에 상승률, 거래량, 거래대금 상위권에서의 반도체 종목에서 이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대표적인 내용에서의 소부장 종목이 앞서 말씀드린 파운드리 쪽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든가 또는 그 시스템 반도체 렌즈 쪽에서의 흐름들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바닥 다지기, 주가 하락 이후에 아직까지 실적의 개선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이들 쪽의 분위기가 전환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로의 진행이 되어 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낸드 쪽에서의 종목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전혀 안 움직였던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원익 IPS라든가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 주가 상황에서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PSK라든가 또는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도 최근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낸드 쪽에서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주가의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 대표적인 종목은 테크인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는 최근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두산테스나 네. 그리고 뭐 가온칩스 뭐 설계 쪽 부분이지만 그리고 한솔케미칼 같은 종목들 이 종목들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주가 흐름들로의 연계된 상황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종목은 두산테스나 안 움직였거든요. 최근 한 2, 3년 동안의 주가 상황에서 뭐 대부분의 소부장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안 움직였던 종목들 간에서의 흐름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하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소부장 내에서의 투자로의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뭐 한미반도체다. 또는 뭐 여타의 강했던 흐름에서의 삼성전자양 또는 주로 하이닉스양 종목들을 많이 우리가 투자를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소부장 내에서의 투자 방향도 삼성전자 향 흐름에서의 파운드리와 그리고 낸드 쪽에서의 종목들로의 전환.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낸드 쪽에서는 테크인이라든가 AD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는 두산 테스나와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도를 갖고 바라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반도체는 뭐 항상 고민이 있고 기대가 있는 섹터인데요. 반도체 전략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는 타이밍이 생명. MTN 투자학교. 기술적 분석, 실전 투자는 MTN 투자학교. 투자 기법 나도 만들 수 있을까? MTN 투자학교. 해외 투자 혼자는 힘들어. MTN 투자학교. AI를 활용한 실전 투자 교육까지 책임집니다. MTN 투자학교. 실전 투자 종합반 2기 많은 신청 바랍니다.